지금 아시아 관광 지도가 완전히 뒤집혔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대신 서울행 항공권을 쓸어 담고 있다. 예약 수치는 폭증했고 일본은 순위표에서 사라졌다. 숫자가 먼저 변화를 선언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광객의 1순위는 늘 일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세계에서 가장 큰 관광 소비 집단 중 하나가 방향을 통째로 바꾼 것이다. 이건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시작일까? 지금부터 관광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본다. 왜 일본이 밀려났고 왜 서울이 선택됐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한국, 일본, 아시아 전체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아시아 관광 전쟁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눈에 보게 될 것이다. 아시아 관광 시장에는 오랫동안 거의 바뀌지 않는 공식이 있었다. 중국 관광객이 해외로 나갈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목적지는 늘 일본이었다. 거리도 가깝고 쇼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관광 루트였다. 명절이 오면 일본 노선은 늘 붐볐고 항공편 증편 소식이 반복됐다. 한국은 늘 그 옆에 있었다. 분명 인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니었다. 관광 플랫폼의 순위표를 보면 늘 비슷한 그림이 반복됐다. 일본 상위권, 그 아래에 한국과 동남아. 이 구조는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누구도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관광 시장은 안정적이고 소비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안정된 구조에는 반드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제나 조용히 숫자에서 먼저 나타난다. 이번에도 그랬다.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 일부 노선 예약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건 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패턴이 달랐다. 특정 나라 하나가 아니라 흐름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관광 지도의 기초를 흔들고 있었다. 변화의 신호는 항공 예약 데이터에서 먼저 나타났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권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서울 노선은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폭발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 처음 이 숫자를 본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환율 때문일까? 계절적 요인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이벤트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 여행 플랫폼의 인기 목적지 순위표에서 일본의 위치는 점점 아래로 내려갔고 서울은 빠르게 위로 올라왔다. 관광시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순간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변동이 아니다. 관광은 감정과 이미지, 그리고 국가 간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요소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장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처음엔 변화를 부정한다. 곧 돌아올 거다. 이번 분기만 이런 거다. 원래 관광은 변동성이 크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시적인 감소와 회복은 반복돼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변화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특히 일본은 워낙 탄탄한 관광 인프라와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거라고 믿지 않았다. 한국의 상승도 일시적인 K- 콘텐츠 효과쯤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숫자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단순한 여행객 수의 증감이 아니라 목적지 선택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 대학생, 직장인, 가족 단위 여행객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선택이 동시에 이동하고 있었다. 이쯤 되자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시장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혹시 판이 정말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 여행 플랫폼,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 관광업계 리포트들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 관광 흐름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울이었다. 단순히 한국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명확한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 순간 이야기는 분명해졌다. 관광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이미지와 감정, 그리고 국가 간 관계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바뀌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지만 데이터는 구조 변화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중국 여행객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답했다. 일본 대신 한국, 그 중에서도 서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항공편 증편, 호텔 예약 증가, 관광 상품 재편이 빠르게 이어졌다. 관광 산업은 늘 소비자의 선택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의 선택은 분명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이 순간은 상징적이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관광 루트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재편 국면에 들어선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동남아 노선은 동시에 성장했다. 서울, 방콕, 홍콩 같은 도시들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점점 밀려났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외교와 국제정세, 그리고 감정의 문제였다. 관광은 언제나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가 이미지가 흔들리면 여행 선택도 흔들린다. 지금 그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순위표에서 나타났다. 일본이 아예 상위권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탈이었다. 시장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제 일본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 이 기회를 얼마나 오래 붙잡을 수 있을까? 이야기는 여기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일본 노선은 간편되고 수요는 더 줄었다. 반대로 한국 노선은 늘어났다. 이 대비는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이미지 경쟁의 결과였다. 외부 압박과 내부 변화가 동시에 몰려오면서 관광시장의 판은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시장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기존의 브랜드 파워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신뢰와 이미지의 문제였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관광은 과연 단순한 여행 산업일까? 아니면 국가 이미지 경쟁의 최전선일까? 그리고 이 변화는 일시적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흐름일까? 시장은 지금 깊은 고민의 구간에 들어와 있다. 한국은 이 흐름을 단순한 반사 이익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K-컬처, 쇼핑, 의료, 음식, 도시 경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복합 목적지 전략. 서울은 더 이상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로 재정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뉴스가 아니다. 관광은 이제 국가 이미지, 외교, 문화 경쟁의 최전선이다. 그리고 지금 그 전선에서 한국은 분명히 한 발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시작일 뿐이다. 아시아 관광 전쟁의 다음 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다.